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니터 앞에서 무려 3주 동안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완벽한 기계 부품을 설계한 거예요. 와, 3주면 진짜 뼈를 갈아 넣은 거네요. 그렇죠. 3D 모델링 화면 안에서는 막 부드럽게 돌아가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도면을 공장에 넘깁니다. 네,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근데 바로 다음 날 현장 공장장님한테 불호령 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보세요. 이 구멍 위치에 드릴이 들어갈 수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뜯어 고쳐요. 엔지니어들 멘탈이 그냥 바사삭 부서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맞아요. 그 모니터 속의 완벽한 가상세계랑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현실의 공장, 그 사이의 아득한 간극이랄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 책상 위에 그 깐깐한 공장장님의 수십 년 노하우부터 수만 페이지의 재료 규격집, 심지어 물리법칙까지 꿰뚫고 있는 파트너가 앉아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든든한데요. 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주제는 기계설계 분야별 AI 프롬프트 레시피입니다. 이게 단순히 챗봇한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묻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밀코란입니다. 기계를 설계하는 가장 첫 단추인 2D 도면 해독부터 시작해서 치수를 맞추고 재료를 고르고 공장에서 진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전체 사이클을 뜯어볼 겁니다. 어떻게 AI가 설계자의 인지적 과부하를 덜어내는 궁극의 파트너가 되는지 탐구해보겠습니다. 사실 설계라는 작업의 본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기계 설계라고 하면 막 번뜩이는 영감을 떠올리는 창조적인 직업이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밖에서 보면 약간 아이언맨이 자비스랑 막 허공에 홀로그램 띄워놓고 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 업무의 80% 이상은 수많은 규격집을 뒤지고 그 소수점 단위의 오차를 계산하고 혹시라도 조립이 안 될까봐 과거 데이터를 뒤적이는,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중노동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진짜 노동이죠, 노동. 그래서 이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는 AI를 그저 빠른 계산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한테 이 엄청난 인지적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인간 엔지니어가 이 기계를 왜, 또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라는 진짜 설계 의도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역할의 재정의. 좋습니다. 그럼 오늘 설계자가 겪는 그 지난한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텐데요. 설계를 하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ET 도면이죠. 맞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평면 위에 수많은 선이랑 숫자가 얽혀 있는 걸 보면 초보자들 눈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입체 모양인지 머릿속에 아예 안 그려지거든요. 맞아요. 마치 음악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잡한 악보를 들이미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 악보 비유 찰떡이네요. 그 악보에 그려진 콩나물 대가리만 보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상상하는 건 일반인한테 불가능하잖아요. 그 악보라는 비유가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ET 도면은 3차원의 형태를 2차원 평면에 강제로 압축해 놓은 일종의 암호거든요. 근데 자료에 등장하는 프롬프트 활용법을 보면 이제 AI가 그 암호를 해독해서 직접 3D라는 음악으로 연주를 해줍니다. 오,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는 건가요? 네, 사용자가 단순히 텍스트로 도면의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면도에는 직사각형 중앙에 점선으로 된 관통구멍이 있고 상단 양쪽 모서리가 잘려있다. 평면도 위에서 보면 원이 하나 보인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그걸 머릿속에서 조립을 하나요? 맞습니다. 프롬프트를 넣으면 AI는 즉시 이것은 가로 100, 세로 80 사이즈의 직육면체 베이스 덩어리에서 시작해 중심에 지름 30짜리 구멍을 뚫고 모서리를 C10 규격으로 비스듬히 깎아낸 입체 형태입니다. 라고 렌더링하듯 묘사해냅니다. 와, 텍스트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요즘은 GPT-4 비전 같은 거 보면 이미지를 직접 읽는 모델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각 모델이 엄청 발전했죠. 자료에 보면 되게 복잡한 펌프 캐싱 같은 단면도 이미지를 그냥 AI한테 던져주는 내용도 나오던데요? AI가 그걸 보고 단순히 여기에 선이 있고 구멍이 있네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네, AI의 진가는 단순한 형태 인식을 넘어서 기능적 추론으로 이어질 때 발휘됩니다. 펌프 캐싱 내부의 복잡한 뼈대, 그러니까 리브 구조나 중심축 단면 이미지를 보여주면 AI가 그 형상의 목적 자체를 파악해버려요. 목적을요? 기계가 그걸 어떻게 알죠? 방대한 설계 데이터를 학습했으니까요. 이 나사산은 다른 부품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이고 내부의 얇은 벽들은
유체가 통과할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계자의 의도를 역추적해내는 겁니다. 형태를 읽는 걸 넘어서 기능을 읽어낸다는 거군요. 근데 저는 이 도면 해독 파트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도면 오른쪽 구석을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영어 주소, 그러니까 노트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아, 작업 지시사항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네. 그걸 해석해주는 대목이 정말 놀라웠어요. AI가 그냥 단순 번역기가 아니더라고요. 도면에 주소야말로 그 제조 현장의 물리적 맥락이 아주 짙게 배어있는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면에 Removal burst R0.3 max 라고 적혀 있다고 쳐봅시다. 그냥 번역기면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반경 0.3 이하로 다듬어라 이러고 끝날 텐데요. 맞아요. 하지만 설계 특화 프롬프트로 세팅된 AI는 그 지시의 진짜 이유와 파급 효과를 설명합니다. 금속을 깎고 남은 날카로운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부품과 조립할 때 그 미세한 찌꺼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져 불량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조립 불량까지 예측하는군요. 거기다 안전 문제를 짚어줍니다. 공장 작업자가 맨손으로 만지다 베일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다듬어야 한다. 하지만 0.3 이상으로 너무 둥글게 깎아버리면 맞닿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라고요. 설계와 현장을 잇는 맥락을 쫙 제공하는 거죠. 대박이네요. 표면 거칠기 1.6 RA 이런 기호 인식했을 때도 무슨 경제적인 경고를 띄워주지 않았나요? 네, 이 정도 매끄러움은 일반적인 절삭 가공으로는 안 되고 별도의 정밀 가공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가공 단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라고 돈 문제까지 알려줍니다. 와, 그 음표 하나가 오케스트라 전체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려주는 거네요. 자, 그럼 2D 암호를 성공적으로 풀어서 3차원 형태를 파악했다고 해보죠. 이제 현실 세계로 넘어가야죠. 네, 이 부품들이 현실에서 아기가 딱딱 들어맞게 조립되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치열한 싸움, 바로 치스와 공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도 예전에 조립식 가구 만들다가 구멍이 1mm만 어긋나도 나사가 안 들어가서 막 화가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상에서도 1mm면 큰데 기계 설계는 단위가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AI가 지능적인 계산기 역할을 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기계의 운명을 가르거든요. 예를 들어 지름 50파이짜리 축을 구멍에 끼워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헐거워서 부드럽게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망치로 때려 넣을 만큼 뻑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설계자가 H7 구멍에 H6 축을 끼운다 라는 국제 규격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곧바로 수학적 계산을 수행해냅니다. 최대 틈새가 0.041mm, 최소 틈새가 0mm 발생한다는 걸 쫙 산출하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요? 네. 그리고 이것은 기계가 작동할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회전할 수 있는 헐거운 끼워 맞춤에 해당합니다. 라고 결론까지 도출해줍니다.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그 두꺼운 규격지 펼쳐놓고 교차점 찾아서 일일이 계산기 두드렸던 작업이죠. 와, 규격집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근데 제가 자료 읽다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부품 여러 개를 겹겹이 쌓아 올릴 때 발생하는 오차를 계산하는 공차 누적 분석 부분인데요. 여기서 AI가 RSS라는 무슨 통계적 확률 방식을 제안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솔직히 안전을 책임지는 엔지니어라면 무조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모든 부품이 가장 크게 가공되었을 때를 가정하는 워스트 케이스 방식으로 가장 깐깐하게 설계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거기에 로또 같은 확률 통계를 가져다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그 지점이 바로 현장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가장 고뇌하는 딜레마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워스트 케이스 분석은 설계자한테 완벽한 심리적 안정을 주긴 해요. 절대 불량이 안 나니까요. 그렇죠. 우주선 단 한 대를 수제작으로 만든다면 당연히 그 방식을 써야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다루는 AI의 접근법은 대량 생산의 맥락을 향해 있어요. 공장에서 10만 개의 부품을 깎아낸다고 쳐보죠. 하필 조립 라인에서 만난 3개의 부품이 동시에 0.001% 확률을 뚫고 허용치의 가장 끝단에 있는 최악의 크기로 깎여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거의 뭐 벼락 맞을 확률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통계학적으로 진짜 벼락 맞을 확률입니다. 문제는 그 희박한 확률의 최악 상황까지 대비하겠다고 부품 하나하나의 오차 허용 범위를 극단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공하기 엄청 빡세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공장에서는 더 비싸고 정밀한 기계를 써야 하고 깎는 속도를 늦춰야 하고 출 마모도 심해지죠. 가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겁니다. 아하, 비용 문제가 생기는군요. 여기서 AI가 RSS, 그러니까 제곱합의 제곱근이라는 통계적 방식을 제안하는 건 엔지니어한테 비용과 확률의 트레이드오프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극단적인 최악을 포기하고 통계적 확률을 믿는다면 불량률은 0.1%로 통제하면서 가공 단가는 30%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AI가 단순한 수식 계산기가 아니라 품질이랑 예산 사이에서 최적의 비즈니스적 결정을 내리게 돕는 경영 컨설턴트 역할까지 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설계라는 건 결국 랩실 안의 이상적인 수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돈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진짜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재료 선정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부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당연히 녹슬지 않고 튼튼한 비싼 스테인리스를 쓰고 싶겠죠. 엔지니어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거 쓰고 싶죠. 근데 예산이 깎여서 싼 걸 써야 할 때 AI가 저렴한 탄소 강에 경질 크롬 도금을 하려는 가성비 대안을 쫙 뽑아주는 대목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면 형상이 기계의 뼈대를 만든다면 재료는 그 기계의 수명과 가격표를 결정하잖아요. AI 내면에는 수천 가지 금속, 플라스틱, 표면 처리 방식이 교차 검증된 거대한 재료공학 도서관이 탑재되어 있어요. 기어 같은 부품 설계할 때도 되게 똑똑하던데요? 네, 기어처럼 표면은 톱니가 부딪히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야 하고 동시에 내부는 외부 충격이 깨지지 않게 즐겨야 하는 이런 모순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겉바속처럼 겉은 단단하고 속은 즐겨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때 AI가 고주파 열처리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이 매우 정교합니다. 예산, 강도, 내부 식성이라는 복잡한 변수들을 동시에 필터링해서 최적의 레시피를 딱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D 형상도 완벽하게 그렸고 공차도 현실적으로 타협했고 가성비 좋은 재료까지 다 골랐습니다. 이대로 이메일 써서 공장에 넘기면 될까요? 거기서 방심하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서 방심했다가 제일 크게 박살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장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도면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에선 왜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은 중력과 열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세계의 산물이니까요. 그게 물리법칙이 지배하면 펄펄 끓는 공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혹독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현실의 벽. 이때 필요한 게 제조 용이성, 즉 DFM과 조립 용이성, DFA 검토입니다. 사실 이 영역은 수십 년간 쇠를 깎아본 현장 작업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경험적 지식, 암묵지의 영역이었어요. 신입 엔지니어가 불량품 산더미처럼 만들고 욕먹어가며 뼈아프게 체득해야 하는 노하우죠. 잠깐만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AI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형체가 없죠. 용접 불꽃 맞아본 적도 없고 쇳가루 날리는 공장에서 땀 흘려본 적도 없는데 그 현장의 미묘한 암묵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요? AI가 직접 땀을 흘리진 않았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수백만 건의 불량 보고서, 제조 가이드라인, 연력학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전부 다 학습했습니다. 텍스트와 데이터로 세상을 배운 거군요. 네,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현장의 물리적 패턴을 추출해낸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암묵지의 프론트로딩이라고 불러요. 공정 맨 끝, 그러니까 현장에서 터져야 할 문제와 지혜를 설계의 가장 초기 단계로 확 끌어온다는 뜻이죠. 수많은 공장장님들의 딥데이터가 추적되어 있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나요? 예를 들어 도면상에 용접을 해야 하는 선형이 있고 그로부터 불과 3mm 떨어진 곳에 정밀한 볼트 구멍을 그려놨다고 칩시다. 3D 화면상으론 완벽해요. 화면에선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이걸 AI한테 DFM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하면 바로 경고를 울립니다.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섭씨 수천 도의 엄청난 열이 금속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3mm 옆에 있는 그 원형 구멍은 찌그러져서 타원형이 될 것입니다. 라고요. 헐, 열 변형으로 구멍 찌그러지는 것까지 예측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구멍 위치를 최소 10mm 밖으로 옮기거나 용접이 끝난 후에 구멍을 뚫도록 공정 순서를 바꾸세요 라고 솔루션까지 주죠.
또 철판을 레이저로 자를 때 완벽한 90도 직각으로 코너를 그려놓으면 AI가 레이저 빔이 코너에서 방향을 틀 때 열이 한 곳에 집중돼서 모서리가 흉하게 녹아내립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추가하세요라고 지적합니다. 진짜 내 책상 위에 공장장님을 모셔둔 거네요.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조립성 측면에서도 멋지게 닫힌 케이스 도면을 보고 이 설계대로라면 나중에 모터 나사를 조일 때 드라이버가 들어갈 각도가 안 나옵니다. 케이스 닫기 전에 모터부터 조립하게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라고 다 알려주죠. 나중에 금형 다시 파고 도면 뜯어 고쳐야 하는 수천만 원 비용이랑 시간을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세이브하는 거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AI가 물리법칙까지 가르쳐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롭죠. 솔직히 대학생 때 기초 역학 배우면서 응력, 변형률 이런 단어만 들어도 막 머리가 쥐가 났거든요. 복잡한 미분 방정식들, 근데 자료에서 AI가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비유를 해주죠. 네, 어려운 수식 대신에 응력과 변형률을 고무줄을 당길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팽팽함이나 재료가 내부에서 참고 있는 고통의 크기, 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물리적 직관을 깨워주는 훌륭한 접근법이죠. 엔지니어한테 역학 이론은 칠판 위에서 수학 시험 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기계가 뚝 부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거라는 확신을 갖기 위한 도구죠. 맞아요. AI가 그 복잡한 수학 공식 이면에 있는 진짜 물리의 흐름을 시각화해 주더라고요. 특히 공진현상 설명하는 거. 모터 회전수랑 구조물 고유 진동수 일치할 때 기계 박살나는 거예요. 아, 그 놀이터 그네 비유 말씀이시죠. 네네. 아이가 그네 탈 때 흔들리는 주기에 정확히 타이밍 맞춰서 등 밀어주면 그네가 걷잡을 수 없이 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진동수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기계가 요동치며 부서진다는 거. 그래서 뼈대를 두껍게 만들어서 기계 고유 진동수를 모터 회전수보다 훨씬 높게 저만치 도망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주는데 와,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로 그 직관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계자가 고급 3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도면을 넣고 돌렸을 때 화면에 빨갛고 파란색으로 막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엄청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진짜 신뢰할 만한 물리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 세팅 오류인지 판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해요. AI는 단순히 계산을 대신해 주는 걸 넘어서 설계자 스스로 물리적 직관을 키우도록 돕는 훌륭한 튜터가 되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오니까 제 머릿속에 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귀찮은 규격집도 AI가 다 찾아줘. 공장장님 잔소리도 AI가 미리 차단해줘. 복잡한 물리법칙까지 AI가 쉽게 과외를 해줬어요. 설계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 엔지니어는 저 텅 빈 종이 위에서 뭘 해야 하죠? 자료의 마지막 섹션인 창의적 파트너 부분을 보면서 저는 잠깐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편해진 빈자리에서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는 건데 AI한테 혁신적인 대안을 찾아줘 라고 프롬프를 던진다고 해서 AI가 과연 진짜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거 어차피 구글이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남의 아이디어 그럴싸하게 짜깁기 해서 뱉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주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AI의 창의성에 대한 논쟁이죠. 엄밀히 말해서 AI가 내놓는 결과물 자체가 인류 역사에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수한 영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수많은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조합하는 게 맞아요. 역시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프레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AI 자체가 창의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인지적 고정관념을 AI가 어떻게 깨부셔주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인지적 고정관념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다른 방식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그 뇌에 굳어진 습관 같은 거 말인가요? 맞습니다. 엔지니어들도 10년 넘게 일하다 보면 완전 관성해졌거든요. 두 개의 쇠붙이를 단단히 붙여야 해. 그럼 당연히 용접을 하거나 볼트로 구멍 뚫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I한테 제약 조건을 걸어 프롬프트를 던지는 겁니다. 용접 자국 남으면 안 되고 볼트 체결할 공간도 없어. 빠르고 깔끔한 대안을 찾아줘. 이렇게요. 오, 그럼 AI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AI는 즉각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횡단하면서 엉뚱하지만 강력한 대안들을 막 던집니다. 용접 대신 금속을 꽉 꼬집어서 이어붙이는 기계적 톡스 접합 기술이나 심지어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엄청난 접착력의 VHB 양면 테이프를 써보라고 제안하죠. 기계공학의 좁은 틀에 갇혀있던 엔지니어한테 화학이나 재료공학 솔루션을 가져다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이 평소라면 절대 쳐다보지 않았을 사각지대로 시야를 강제로 꺾어버리는 사고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를 외부 충격으로 깨어버린다는 거군요. 무거운 수동 리프트를 매번 돌려야 해서 작업자들이 힘들어한다는 문제에 AI가 자동차 트렁크 열 때 스르륵 밀어 올려주는 가스 스프링을 달아보자고 제안한 것도 딱 같은 맥락이네요. 네, 다른 산업군의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거죠. 이 과정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트라이제나 스캠퍼 같은 체계적인 창의성 기법을 AA 프롬프트에 엮어 쓰라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평범하게 아이디어 좀 줘 이러면 AI도 뻔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스캠퍼 기법을 프롬프트에 적용해서 이 부품 설계에 스캠퍼의 대체하기와 결합하기 원리를 강제로 적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줘 라고 틀을 딱 씌우는 겁니다. 아, 생각의 방향을 지정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럼 AI는 볼트를 접착제로 대체해 봅시다. 혹은 냉각 팬과 모터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지 말고 3D 프린팅으로 한 덩어리로 결합해 봅시다. 라고 강제적인 사고의 발산을 유도해냅니다. 와, AI가 정답을 띡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선택지들을 쫙 펼쳐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AI가 기가 막힌 5가지 컨셉을 제안했다고 쳐요. VHB 테이프를 쓸지 3D 프린팅을 할지. 근데 결국 우리 회사의 올해 남은 예산, 경영진이 원하는 제품 미관, 그리고 실제 현장 작업자의 편의성이라는 이 복잡하고 인간적인 맥락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좋아, 이번엔 이거다 라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건 결국 누구죠?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인간 설계자의 몫입니다. AI는 선택지를 무한히 넓혀줄 수 있지만 어떤 가치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저울질하는 건 인간의 직관이자 비즈니스적 통찰이거든요. 최종 품질 관리, 즉 QC랑 단순 반복 작업이죠. 사실 설계자들이 오토캐드에서 도면층 수백 개, 색상 바꾸고 선 굵기 맞추는 노가다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 제일 지루한 작업이죠. 근데 AI가 1초 만에 이 작업을 끝내는 오토리스크 코드를 똑딱 짜준다는 대목에서 저는 진짜 육성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워크플로우 자동화말로 설계자들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는 엄청난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최종 검토, 그러니까 QC 단계에서의 방어선 역할이에요. 방어선이요? 인간의 뇌는 자기 객관화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본인이 며칠 동안 밤새워 그린 도면의 치명적인 오류는 진짜 까막눈처럼 못 봅니다. 아, 맞아요. 오타도 꼭 자기가 쓴 글에선 안 보이잖아요. 제출하고 나면 꼭 보이고. 정확합니다. H7 공차는 완벽하게 넣었는데 정작 그 공차의 기준이 되는 데이텀, 그러니까 위치 기준점을 실수로 빼먹었다거나 로봇팔이 멈춰있을 때는 완벽한데 180도 회전하는 순간 밑에 있는 볼트 머리랑 부딪혀서 박살날 수 있다는 동적 관석 가능성. 와, 끔찍하네요. 이런 치명적인 인간의 사각지대를 AI가 차갑고 객관적인 제3자의 눈으로 깐깐하게 스캔해서 짚어내는 겁니다. 설계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죠. 진짜 오늘 이 자료를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기계 설계를 바라보는 제 머릿속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기분입니다. AI 프롬프트 레시피라는 제목만 보고 그냥 단순한 챗봇 꿀팁 모음집인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죠. 완전 우산이었어요. 2D 평면 암호를 입체로 읽어주는 번역가에서 시작해서 수십만 원 가공비 아껴주는 통계적 확률 계산기, 현장의 뼈아픈 실패 데이터를 앞단으로 끌어와주는 깐깐한 공장장, 직관적인 물리를 가르쳐주는 역학 과외 선생님,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창의적 지렛대이자 최종 QC 관리자까지. 와, AI가 기계 설계의 이 거대한 사이클을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도면과 규격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쓰였던 여러분의 귀한 인지적 에너지를 확 덜어내서 어떻게 하면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계를 만들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사유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멋진 목표네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출근해서 설계 중인 도면을 AI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DFM 관점에서 현장 공장장처럼 신랄하게 비판해봐 라고 시도해보는 것. 그게 바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화두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역학적인 물리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공장의 제소 규칙도 다 알고 동차 개선이나 코딩까지 1초 만에 자동화 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머지않은 미래죠. 그렇다면
그 미래 시대의 훌륭한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은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단축키 막 외워서 마우스로 캐드 도면 기가 막히게 빨리 그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AI라는 이 거대한 두뇌한테 우리가 처한 현장의 맥락을 딱 쥐어주고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아무도 상상 못한 대안을 끌어낼 줄 아는 사람일까요? 무언가를 직접 그리는 손의 기술에서 도구를 부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생각의 기술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온 거죠. 결국 도구는 질문의 크기만큼만 작동하니까요. 도구는 질문의 크기만큼만 작동한다. 아, 진짜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여러분의 설계 책상 위에는 지금 어떤 질문이 놓여 있나요? 여러분만의 파트너를 깨워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설계를 시작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탐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